이동이나 이런 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돌아왔죠. 우리나라 국제 여객이 일주일 기준으로 한 170만 명, 150만 명 요 정도 이동을 하십니다. 국제 여객 이용객 수가. 네,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73만 명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아직 한 42% 정도 수준밖에 회복이 안 돼 있고요. 글로벌 항공 시장은 예전에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70%대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접 국가로 중국이 있잖아요. 네. 중국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항공 쪽에 된 방역을 되게 세게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하늘길을 안 열어주고 있어서 저희가 한중일 사이에 그 항공 교통량이 되게 많은데 그쪽이 막혀 있는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회복 속도가 글로벌 대비해선 지금 좀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을 수 있으려면 중국이 전면 개방을 해야 되고요. 그렇군요. 네. 만약에 많은데 중국이 전면 개방 안 한다. 그러면 비행기가 훨씬 더 남아도는 상황이 되니까 티켓 가격이 매우 빠르게 빠질 수 있을 겁니다. 예, 그렇군요. 지금은 티켓 가격 계속 비싼 상태고. 지금 이미 좀 빠지고 있어요. 근데. 그런가요? 왜냐하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. 네.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비행기가 지금 한 37대 정도 줄었습니다. 막 시기에서 반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. 기본적으로 그럼 37대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기가 다 떠다니고 있느냐? 아니에요.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비행기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보다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저희가 항공기 티켓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된 뭐 일본 이런 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광 노선을 굴리기 가장 좋은 거이긴 하지만 대한항공마저도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이 한 4분의 1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. 일본 노선에 대해서. 네. 근데 이번에 일본이 전면 개방을 해서 그 이전 대비해선 지금 우리가 2배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는 8분의 1이었던 거죠. 운영을 그러니까 하고 8분의 1, 전체 코로나 이전에 8분의 1이었던 게 2배로 늘어서 지금 4분의 1이다.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적은 상태다라고. 그래서 되게 확 늘릴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이제 그런 항공에는 또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. 이제 이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공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몇 번 이상 오지 않으면 이 권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재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그걸 다 유예해 줬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각국의 공항들도 다시 이제 그거를 좀 살리고 있는 터라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무조건 이제 손님들이 다 예약하지 않아도 좀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조금 생겨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비행기가 여전히 많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내년도에 조선, 해운, 항공 경기 침체면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일단 운송 산업에서는 운임이 떨어지는 게 가장 악재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는 항공업이 그 길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해운 쪽은 뭐 아까도 전방이 만약에 원자재거나 오일앤가스 쪽이면 앞으로 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소비재 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완성품을 주로 무역하는 데 이렇게 이용이 되는 해운업 이런 쪽은 좀 어려운 가시밭길이 좀 남아있다. 라고 보고 있고요. 조선업체들은 지금 수주한 거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니까 만약에 뭐 좀 경기 침체고 이렇게 돼서 발주가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되게 수주 잔고 많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그 시기 동안 뭐 버티기가 가장 편한 그런 업종이 될 거고 내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으로 어닝을 벌어들이고 다시 이제 소비재 쪽은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발주가 또 나오게 되면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할 부분이 많은 상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전망은 그런데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 개 분야는 어떻게 이 세 개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희는 항공은 비중 축소. 축소, 네, 비중 축소라고 보고 있고 조선은 그냥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올해 장 자체도 별로 안 좋긴 했지만 그렇게 개선이 되는 게 분명히 여러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버틸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해운은 운임 빠질 일이 좀 있는 단계인 그런 컨테이너나 뭐 이런 것들은 또한 비중 축소이고 네. 아무래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되겠군요. 경기에 완전 민감하죠. 네, 그렇군요. 그 내년에 저희가 또 보면 뭐 미중 갈등, 우크라이나 전쟁,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그 섹터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또 어떤 변수들이 좀 어떤 변수들을 지켜봐야 될까요? 이런 데들은 조선이나 해운이나 저희는 사실
선박을 짓는다는 건 거의 금융 산업입니다. 돈을 빌려와서 저희도 많은 론으로 하는 거니까요. 근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운임이 세면 그냥 발주가 나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얼마만큼 전방 산업들이 좀 받쳐줘서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 오일앤가스 쪽에 있는 머니들이 와줄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뭐 금리 부분. 내년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미국이 구매력의 그 줄어들매 정점이 언제인가 그거 정도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 소비요? 네. 물동량이 줄어드는 그 폭이 얼마만큼까지 깊어지나 그게 다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네. 그 폭만 좀 줄이기만 해도 해당되는 주가들은 거의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. 네. 그 시점이 언제일까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되는 단기적인 지표 중에 좀 제일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. 네.